그런데 한국 진출 시에 이 회사와의 제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장이 매우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위 업체인 이 업체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올해 실적을 보자면 여전히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이민용 전문가입니다. 전일 시장은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양시장 모두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부담 매물도 일부 출회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또 최근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고 매수 주체가 딱히 없다 보니까 또 메타버스나 그리고 NFT라는 새로운 이슈에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일 옵션 만기일 이후 오늘은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군에서 상승 시도를 하는 종목군이 나오는지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중 금리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대체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과 과매도 구간 지짐에 따라서 저평가된 실적주들을 미리 매수하신다면 또 시장 반등과 함께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공략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업체는 바로 통신업체입니다. 내수주의 가장 대표주 중에 하나인 통신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업체가 하는 사업은 현재 3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통신업체답게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휴대폰이 예전에는 선택이 가능한 제품이었다면 현재는 명실상부하게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또 계절적 요인의 변화가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모바일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모바일 사업은 사실 안테나나 주파수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규 진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는 3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 이 회사는 3사 중에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작년 기준으로는 1, 2위 업체는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이 업체는 유일하게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성장성은 1, 2위 업체보다 더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보자면 바로 스마트홈과 전화 사업입니다. 일단 전화 사업의 경우에는 모바일의 성장에 따라서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성과 성장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마트홈인데요. 스마트홈은 바로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각자 댁에서 모두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스마트홈 서비스는 현재 이처럼 가입자와 포화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AI와 또 홈 IoT 그리고 OTT 등의 결합 상품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제는 가정에서도 이런 제품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OTT는 세계 최대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또 11월 12일부터 한국의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진출 시에 이 회사와의 제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장이 매우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지만 그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기업 인프라 사업인데요.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서버 설치를 한다던가 또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IT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모바일이나 스마트홈의 안정성, 또 최근에는 성장성까지 더해가고 있는 게 바로 기업 인프라 사업입니다. 사실 통신 사업의 경우 포화 상태이고 또 매출 성장은 없다고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주가가 사실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 사실 이 회사는 실적 개선세가 엄청났습니다.
올해도 이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 넘게 올랐지만 이 회사는 오히려 17%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은 좋아졌지만 주가는 하락을 보인 겁니다. 최근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또 올해 실적을 보자면 여전히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화웨이 업체 때문입니다. 미국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 업체가 주가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르지 못한 주가는 충분히 더 반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 2등 업체를 소개하지 않고 3위인 이 업체를 가져온 이유는 점유율이 이 회사만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또 밸류적으로 1, 2등 업체에 비해서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상승 여력도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또 거기다가 통신주의 수급은 사실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신주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지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1위 업체는 외국인 지분율의 89.6%, 또 그리고 2위 업체는 89.8%로 이제는 사실 여유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69.5%로 외국인 지분율이 1, 2위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1, 2위 업체보다는 3위 업체인 이 업체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사주의 외국인 매수까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히든 포인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만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 매우 좋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3타점까지 정확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매출이 3.1%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8.4% 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자면 너무 낮은 성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아까 통신업계는 포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은 있으나 성장을 가져가기 매우 힘든 구조 속에서도 이런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신시장은 세계의 업체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통신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캐파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적 증가를 보였다는 건 상반기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 3,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성장을 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2,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을 보여줬는데 특히 기업 솔루션 사업에서 34.3%나 증가한 1,34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증가로 인해서 무선사업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5G의 가입자는 2분기에 전년 대비 108.8%나 증가를 하면서 연내 450만 명의 5G 가입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 2위 업체보다 5G 가입자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3분기 실적은 매출 3조 3,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성장을 했고 또 영업이익은 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5G 순증 가입자가 38만 명, 그리고 보급률 36%를 기록하면서 연말 보급률은 40%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아이폰 13 시리즈가 판매하면서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점 또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무선에서 5.4%, 스마트홈에서 9.4%, 또 기업 인프라에서 10.9% 성장하면서 사실 모든 사업 구상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나 실적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출액 14조 1,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성장해 또 영업이익이 1조 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가능성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주 환원 정책이란 말 그대로 주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어서 배당금의 경우에는 충분히 상향 가능성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역시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수급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우 저평가된 밸류에 수급적인 요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시점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과 자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본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본보다 부채의 규모가 사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업종 특성상 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도 사야 되고 또 기지국도 설치해야 되고 유선 인터넷을 위해 망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투자 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런 투자 대비해서 상당히 안전적인 성장이 보장된 사업이 바로 통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부채가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이 회사의 약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업종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지속적인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신 업종은 이런 안정적인 성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 활동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 상당히 많은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현금 흐름을 통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재무 활동으로 보자면 올해는 부채까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부채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좋은 매출 성장과 또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부채까지 갚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은 우량기업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기업입니다. 재무 비율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서는 13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업이었다면 이 정도의 부채 기업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업체는 통신 기업입니다. 업종 특성상 부채가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부채는 많지만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194%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유보율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또 충분히 부채 비율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현금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 대비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업체는 PBR이 1이 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BPS는 1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14,000원대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PER도 지금의 주가 수준이라면 10배 이하의 PER입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큰 게 이 업체인데 거기다가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에 이은 가장 높은 배당도 기대해 볼 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업체인데요. 지금 매수하시면 당연히 상당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위치까지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 주봉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장 큰 장점인 반면에 주가에서도 오히려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충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증명을 주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의 박스권을 돌파해서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데요. 이 회사는 작년부터 추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 상승은 또 실적 상승과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의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가치 하락을 보인 건데요. 오히려 이런 하락은 지금 당연히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상단까지는 단기에 올라갈 수 있고 박스권 역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말에 배당에 대한 배당 투자까지 관심을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위치인데요.
다음은 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는 지속적인 레벨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박스권의 하단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단순히 박스권 하단에만 있는 것이 아닌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의 하단과도 겹쳐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하고 있는데 실적과 저평가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까지 있으니까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올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상승이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까지 너무나 매력적인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3타점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